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목에서도 나타났듯이 셀트론 헬스케어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조금 긴장은 했죠.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었고 뭐 환율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 매출이 이제 제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익단에서 이제 약간 좀 예상치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이제 미쳤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직판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이익단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한번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쪽에서 제약업종에 대한 어떤 시각들, 그리고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들에 대한 리포팅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급등했죠. 외국인들이 각각 한 3천억씩 순매수를 하면서 이게 일시적인 수급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신흥국에 대한 어떤 자금 집행,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서 결국은 IT라는 이 경기 민감한 섹터의 이 반도체 가장 먼저 선행하는 그런 어떤 섹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움직이는 건가, 이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나 이제 결국 디램 메모리 쪽이죠.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 정도에 이제 사이클상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다운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빅 사이클, 이제 슈퍼 사이클의 가능성이 있을까? 그 부분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7%,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98%, 거의 1%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셌죠. 반도체 업종,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한 섹터들이 동반해서 같이 급등하면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 흐름입니다. 결국은 강세가 강화되는, 그런 상승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완전히 갭을 띄우고서 마감가, 거의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바야흐로 완전한 대세 상승 국면에 상승의 어떤 속도가 가팔라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4,600억, 전기전자 섹터, IT 섹터에서 5,5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들은 5천억 정도를 IT 섹터에서 그대로 순매도하면서 결국 뭡니까? 차익 실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적게는 뭐 한 1, 20%에서 2, 30% 정도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를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한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방향 잡고 순매수를 과감하게 할 때는 갖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했는데, 보시면 IT 하드웨어 쪽, 결국 이제 반도체, 뭐 장비 소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을 계속 집행하면서 결국은 오늘은 뭐 반도체 날이었다, 그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지수도 오늘 바이오 업종은 뭐 크게 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시젠 정도. 근데 이제 한 1% 정도 올랐죠. IT 섹터가 이제
코스닥 시장을 오늘 주도했다 보여지고요. 보시면 SK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업체죠. 8.4%, 리노공업, 솔브레인, 뭐 원희양 IP에서 다 반도체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이 양시장을 뭐 거의 뭐 캐리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금 보시면 연일 지금 뭐 수천억에서 뭐 거의 조 단위 가까운 자금을 지금 연일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결국은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 한번 보면 뭐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뭐 미국 시장 1%대 상승했고, 오늘 이제 일본 시장이 2%. 와, 일본 시장 진짜 세네요. 홍콩도 0.3%. 특히나 이제 대만 TSMC 같은 경우 지금 연일 신고가죠. 지금 대만 각거지수의 지금 요 흐름이 거의 뭐 TSMC의 지금 흐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상해 종합증시도 1% 강세. 그래서 올해는 대만 쪽하고 상해 증시 쪽, 홍콩 쪽, 아시아권에서 이제 신흥국 단의 기업, 이제 국가의 어떤 기업들이 선진 증시 대비해서, 특히나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대비해서 상당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을 거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기대감에 가장 먼저 선행하는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 있죠. 한국하고 대만이 대표적인데, 홍콩. 그래서 이런 국가의 이제 대표 경기 민감 섹터, 특히 이제 한국은 IT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그래서 IT 쪽에 대한 어떤 수급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대만의 이제 TSMC라는 이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이죠. 1위 기업의 이제 주가 흐름을 지금 보시는 건데요.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죠. 거의 뭐 대만 지수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업황 회복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불고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대만 증시, 한국 증시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면 전고점 돌파하고 더 강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래대금까지 늘리면서 결국은 이제 추세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이 이제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오늘도 이제 570만 주니까 금액으로 치면 3,750억.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5,700억. 지금 연일 뭐 수천억 단위로 계속 순매수 중이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4월달 이후로 한 3조 원을 매도했거든요.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계좌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아마도 뒤이어가지고 외국인과 비슷한 어떤 수급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일단 지수를 일단 당분간은 좀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SK하이닉스도 오늘 3,150억. 지난 금요일에도 800억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 계속 이제 순매수를 하고, 또 기관들도 이제 최근에 가세하면서 결국은 바닥을 완전히 탈출하는 그런 패턴이 됐어요.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도 중장기 이평선을 살짝 깼다가 여기 지지받고, 중장기 이평선을 완전히 돌파한 후에 거래대금까지 빵 터트리면서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죠. 그래서 일단 뭐 1차적으로 여기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뭐 유지된다면 뭐 사실 SK하이닉스도 전고점 돌파는 뭐 거의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업종은 역시나 이제 중기적인 어떤 추세의 흐름 자체도 이제 정배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월봉 주봉으로 보더라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사이클을 기다리는 거죠.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은 또 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사이클이 이제 도래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는 1, 2주 상간의 어떤 수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이클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종이 동반해서 이제 이런 동시다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트렌드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오늘 와 9% 오르는 거 보면서 이거 시장의 색깔이 완전 바뀌는구나. 이제 BBIG가 이제 완전히 뭐 끝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쪽에도 상당한 수급이 붙으면서 이제 지수를 BBIG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겠죠. 이쪽으로 완전히 양분시켜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올려주는 순환매성 대세 사이클이 도래하는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장대 양봉의 이제 대량 거래 그리고 이제 뭐 돌파 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던 시세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뭐 업종별로 보면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같이 이제 인수 건 때문에 급등한 종목도 있긴 하지만 여타 이제 경기 민감 섹터가 이제 동반해서 같이 급등했어요. 뭐 조선 섹터라든지 미포조선 뭐 이런 것들 10% 이렇게 올랐죠. 뭐 낸드 쪽에 이제 뭐 장비주, 소재주 동반해서 막 7, 8%, PSK는 한 13% 이렇게 급등하면서 완전히 그냥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증시가 이제 바이아우로 완전히 대세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그 확신이 이제 시장에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증권주들도 오늘 급등했죠. 키움증권이 오늘 13%, 뭐 한화투자증권도 9.5%, 삼성증권도 8.5%. 와, 증권주도 완전히 그래서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뭐 할 것 없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 소재, 뭐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다 이제 급등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뭐 정유 업종도 같이. 그래서 금융 업종, 뭐 생명보험, 은행,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철강, 조선, 정유, 금융, IT, 반도체, 이게 한 그 묶음으로 경기 민감 섹터를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 이제 수출이 회복되면서 일부 업종에 이제 국한된 이제 성장주 상승해서 이제 경기주로의 수급도 지금 붙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회복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지금 당장 뭐 이쪽에서 바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개선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개선되면 속도가 더 가팔려지게 상승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지금 뭐 유동성도 얼마나 많이 풀렸습니까? 이 유동성이 이제 유통 속도가 가팔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금융사들 실적도 개선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 결국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로 이제 도래하는, 어떻게 보면 도래할 때가 됐죠. 그 2017년도 반도체 사이클이 돌 때는 사실 뭐 경기 민감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뭐 화학, 조선, 뭐 정유, 자동차 이런 것들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결국은 사이클이 도래할 차례가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코로나라는 완전히 기저효과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하락 바닥을 이제 딱 찍어버리고, 경기 민감한 섹터의 어떤 종목군들도 회복과 이제 예전같이 뭐 그렇게 호황, 엄청난 호황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으로서 뭐 수배, 수십 배의 어떤 상승을 이루는 그런 어떤 모멘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되는 어떤 사이클 상에서 이제 실적 개선의 어떤 흐름들, 거기에 따른 어떤 상승을 좀 만들어내 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본다면 리스크는 상당히 낮으면서 그래도 업사이드가 그래도 적진 않은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화학, 정유, 전기전자, 유통, 요 이제 민감한 업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에서는 반도체 주력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유통 쪽에서는 사실 뭐 호텔, 카지노, 뭐 면세점 이런 쪽은 여행 쪽이라든지 뭐 항공
이런 쪽은 사실 실적이 내년에도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은 좀 적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다 보급돼 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여행을 다 이제 기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이제 실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건데 그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유통 쪽에서는 백화점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뭐 신세계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 뭐 면세점 포지션이 있긴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백화점 쪽의 어떤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쪽 유통을 최근에 좀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조금 가파르게 올라오네요. 예, 생각보다는.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짤 때 반도체를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건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서 확실한 투자 전략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렸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 업황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그런 부분에 이제 거래대금과 수급이 쏠리니까 바이오 업종은 전반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BBIG 업종의 대표주들은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했죠. 그래서 뭐 큰 약세를 보인 건 아니지만 사실 뭐 배터리 빼고는 거래대금이 이제 확 줄었던 그런 날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클리컬 그리고 이제 금융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현상이 좀 오늘 좀 지속됐고요. 최근에 좀 흐름이죠. 예, 종목이 아닌 업종으로 오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어떤 종목에 차별화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조선이면 뭐 다 대체적으로 같이 오르고 화학도 그렇고 정유도 그렇고 뭐 유통도 이제 그렇기도 하고 금융주도 그렇고 그래서 업종으로 지금 오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예, 기대감이죠.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이죠. 아직은 실적이 찍히는 어떤 구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대세 상승 국면으로 이제 복귀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볼 때는 이제 순환매 사이클이 돌면서 시장을 이끌겠죠. 예, 결국은 BBIG 업종이 거의 한 코스피 2,300, 400 정도 만들어주고 이제 2,600, 700 정도를 또 반도체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가 이제 이끌어주고 또 거기서부터 또 앞서거니 하면서 두 축이 또 이제 지수 3천으로 가는 흐름으로 아마 만들어주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의 종목들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상당히 소외됐을 건데요. 저는 거기에 너무 흔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포트폴리오는 일부 그쪽으로 편입하는 어떤 전략들을 향후에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소외된다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BBIG 업종의 대표주들이 실적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쉬어가는 국면이 지나고 나선 또 다시 또 주도하고 상승세를 또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외감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막 다른 거 올라가는 거 막 잡으려고 추격 매수하거나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이따가 이제 뭐 중요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의 어떤 큰 어떤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연말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짤 때 중요한 흐름을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급등을 보인 이유는 AMAT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올해는 낸드가 그리고 디램보다 이제 우위를 보였지만 내년에는 디램이 크게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 부분이 아마 큰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5G, 전기차, 뭐 코로나 완화를 감안해 보면 매출이 이제 크게 내년도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는 좀 회복될 거다. 그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코로나 피해도 이제 적으면서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아시아, 대만, 한국 쪽으로 자금 집행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럴 것 같아요. 예. BBIG 업종하고 경기 민감 업종을 뭐 이렇게 순환하면서 시장은 뭐 2600, 2700, 3000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 같고요. 순환이기 때문에 뭐 이게 간다고 이거 이제 뭐 다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오랜 기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실적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나온 내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3분기 실적 발표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달성이다. 매출액이 4,634억, 전년비 64% 증가로 3분기 누적으로 보더라도 전년도 연간 매출을 이제 뛰어넘었고요.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서프했어요. 야, 이거 1,000억을 넘었어? 하여튼 영업이익 1,277억, 전년비해서 한 500% 증가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거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이제 주력 제품의 글로벌 처방 확대를 이끌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제 이뤘다. 그래서 실적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요. 유럽 쪽에서 안정적인 처방,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를 안정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빠르게 처방이 확대된 것이 실적 개선의 이제 주요 원인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실적 성장, 뭐 셀트론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성장의 핵심 요인은 역시나 이제 트룩시마죠. 트룩시마가 이제 미국 출시 11개월 만인 올 9월 달에 시장 점유율 20%를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거보다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테바 마케팅하고 유통 전략의 시너지가 발휘된 결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제 유럽, 미국뿐이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이런 어떤 굉장히 성장하는 어떤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매출 증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셀트론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자체, 전 세계 지금 100여 개 국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항체 치료제도 다른 어떤 기업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유리한 어떤 고지를 갖고 있긴 해요. 이런 어떤 영업막들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어떤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시아 중남미 지역은 이제 제약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죠. 시장 규모는 아직 작죠. 근데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선점을 한다면 뭐 향후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일본 시장에서 활력이 두드러지는데 허주마 같은 경우 일본의 이제 트러스트주맙 시장의 90% 이상을 이제 차지하는 유방암 3주 요법 허가 이후 1년 만인 올 3월에 시장 점유율 39%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허주마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점유율을 올리는 부분이 고무적인 것 같고요. 뭐 덩달아서 이제 일본 시장에서 램시마 점유율도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램시마 SC의 매출이 아직은 뭐 이번 실적 대비해서도 비중은 한 2%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실적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사실 본격적인 어떤 램시마 SC의 매출은 아마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내년에는 램시마 SC에다가 하반기에는 결국은 또 이제 그 CTP17 이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본다면 사실 여의도권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좀 디스카운트 요인은, 디스카운트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의 요인은 내년도에도 올해 같은 성장률을 낼까? 내년에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램시마 SC가 제대로 팔릴지,
이게 제대로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판매가 될지, 고농도 시장에서 진짜로 퍼스트 무버긴 하지만 팔리는 문제는 또 다르지 않을지, 이런 어떤 의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기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또 가져간다면 여의도권에서의 어떤 시각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시각이 달라지는 어떤 포인트로는 램시마 SC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경영 실적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매출액 부분은 정확히 4,63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277억, 영업이익률은 이제 27.6%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내년에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찍힐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60% 이상이 될 게 확실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60% 이상이 된다. 이 전무후무한 어떤 숫자가 찍히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순이익으로도 861억으로 뭐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높은 수준, 매출액도 한 4,200~300억 정도를 컨센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증권가에서는 4,600억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셀트리온 실적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제 밀어낸 실적이니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 가졌던 것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역시나 이제 트룩시마가 지난 분기하고 비슷하게 50%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램시마 인플렉트라는 이제 비슷한 비율 36%, 똑같은 비율이네요. 허즈마 비율이 조금 낮아졌고요. 뭐 비슷해요. 지난 분기랑. 트룩시마, 허즈마, 램시마 비슷하고, 램시마 SC도 2% 비중,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부터가 아마 본격 찍히는 시점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재무상태표는 또 이제 많은 그 지적사항을 갖고 있는 재고자산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재고자산이 지난해 말에는 이제 1조 6천억 수준, 근데 지금 현재 3분기 말 기준으로는 1조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도 굉장히 또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연간 지금 매출이 2조 찍히는 거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1년 재고 정도 갖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뭐 2~3년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적절한 재고를 갖고 있다 보여지고요. 지금 뭐 코로나19 치료제까지 생산하게 되면 뭐 최저 수준의 재고를 맞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적절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고 수준으로 공격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매출이 지금 뭐 5천억 1조 찍히는 것도 아니고 2조가 찍히기 때문에 재고가 1조 9천억이라는 거는 뭐 부담스러운 게 전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제품별 시장 점유율 추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매 분기마다 이제 요 자료는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유럽 쪽에서 램시마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요. 이번 분기에 55%, 지난 분기보다 좀 떨어졌죠. 60%, 55%.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도 같이 떨어지고 있고요. 경쟁사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점유율이 떨어진 걸로 예상되고요. 미국 쪽에서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인플렉트라 처방약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경쟁사도 같이 증가하면서 그 오리지널에 낮아지는 이제 점유율을 같이 이제 경쟁사랑 나눠 가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인플렉시맙 제품에서는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미국에서 매분기 처방이 확대되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입니다. 트룩시마는 출시 11개월 만에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20%를 이제 넘겼죠. 2020년 10월부터는 미국 최대 사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이제 우선 처방 의약품으로 이제 등재가 됐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져. 그러니까 성숙기죠. 이쪽에서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약간 성숙 단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제품군, 램시마 SC 그리고 고농도 휴미라 쪽 이쪽에서 이제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없다면 사실 성장률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출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제품이 올라오면서 매출액을 이제 커버해주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에도 성장률은 지금 대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시고 거기에 뭐 코로나 이제 관련된 진단키트 치료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이제 허셉틴 쪽 이제 허주마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요, 또 이제 떨어져 있죠. 19%에서 16% 떨어진 흐름이고요. 오리지널도 떨어지고 경쟁사가 조금 올라오면서 유럽에서 점유율이 좀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다른 신흥 시장들, 일본과 같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주면서 좀 커버를 해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여전히 이제 유럽 쪽에서 허셉틴 계열 바이오시밀러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퍼스트 무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점유율이 거의 뭐 미비한 수준이라서 매출이 좀 아쉽죠.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업 현황에 대해서 고농도 휴미러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번 실적 발표의 자료로 좀 첨부를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이제 유럽 의약품청에 이제 판매 허가 후 유럽에서 이제 직접 판매 예정에 있다. 특히나 이제 고농도 제형에선 이제 유일한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해서 과거 2018년도 자료하고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보시면 유럽의 이제 휴미라 쪽 시장 규모를 보시면 한 4조 원 규모가 되는데요. 2018년도 기준에서는 거의 한 90%가 고농도로 이제 체크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 58%가 고농도고 42%가 저농도예요. 그러니까 고농도 비중이 조금 낮아진 거라 보면 될 것 같고, 이 저농도 쪽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어피스를 비롯한 이런 다른 어떤 시밀러 업체들의 매출액이 상당히 좀 최근에 호전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농도는 역시나 4조 원에서 60%라고 보면 4624, 2.4조 원의 시장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2.4조 원의 시장 규모를 최초 진입하는 바이오시밀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셀트론이 가지고 있는 또 강력한 무기는 높은 원가 경쟁력이죠. 그래서 고농도 제형임에도 경쟁 저농도 바이오시밀러 가격 수준으로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멀티 트리트먼트 옵션, 자가면역 질환에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 류마티스 적응증에서도 램시마 IV, SC, 트룩시마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 적응증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TP17, 이제 고농도 휴미러 바이오시밀러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최적의 맞춤 치료를 가능하게 하겠다 해서 전천후 이제 라인업을 갖추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분기 단위 실적을 이렇게 보면요, 야, 이렇게 성장 가도를 달리는 기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9년도 1분기 2,200억, 2분기 2,800억, 3분기 뭐 비슷하게 2,800억에서 작년 4분기 3,000억대로 올라섰고요. 올해 1분기 3,500억, 2분기 4,200억, 3분기에
4,600억.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많아진 어떤 이제 특성을 보이긴 하는데요. 4분기에는 램시마 SC에서 조금만 실적이 나와준다면 5천억 찍지 않겠어요? 예. 뭐 다른 쪽은 이제 유지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분기 단위로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달성을 해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뭐 새로운 또 제품들이 나오면 또 기대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셀트론 제약까지 이제 실적 발표 같이 나왔는데요. 야, 근데 세 개 기업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전혀 예상을 하기 힘든 그런 수준의 실적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3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서프라이즈거든요. 예, 와, 이게 참 대단한 그룹인 것 같은데, 일단 이번 3분기 셀트론 제약의 이제 매출액은 65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8억.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한 40억 정도 찍혔는데요. 누적으로 보면 매출액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이제 한 160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한 100억 정도인데요. 그 작년 3분기 누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액 1,28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4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3억입니다. 뭐 압도적이죠? 예, 굉장한 성장률을 역시나 절대적인 수치는 이제 앞서 셀트론과 헬스케어 대비해서는 이제 훨씬 적긴 하지만, 이제 그 그룹사에서도 이제 그 키우기 시작하는 그 케미칼 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이제 시밀러 이제 유통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셀트론 제약은 제네릭 케미컬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내는 그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케미컬 쪽의 매출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난 7월부터 해외 조달 시장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제 이 에이즈 치료제 CTG7, 예, 여기 이제 실적에 상당 부분 기여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다른 제품들도 지금 국제 조달 기구라든지 미국 시장에 진출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론 제약 관계자가 국내 의약품 매출과 해외에서 공급하는 제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성장했다. 원가 경쟁력 강화와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자체 노력을 통해 이익률 증가에 집중하겠다고 이제 말했다. 결국 원가 경쟁력을 상당히 높이면서 이익률도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출액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매출액 증가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별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셀트론 그룹부터 볼 텐데요. 셀트론 오늘 뭐 시장이 오늘 워낙 이제 성격 자체가 반도체 중심, 경기 민감 섹터 중심이었기 때문에 수급이 돌지 못했고요. 거래량도 이제 급감하면서 오늘 한 0.5% 약세로 마감됐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사실 오늘 그래도 좀 강했죠. 예, 세진 않았지만 그래도 0.75% 상승, 시간으로는 약간 올라서 이제 마감됐는데요. 그래서 추세가 반전됐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실적도 이제 뭐 계속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어주고 있고, 내년도 기대할 부분도 많고, 또 코로나 치료제라는 전무후무한 역대급의 강력한 모멘텀이 지금 일정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실 뭐 실적 부분 그리고 이제 모멘텀 그룹주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같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주가는 움직일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이 기업의 뭐 매출이 찍히거나 이익이 찍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그룹사고 또 내년에 합병이라는 공통의 이제 이벤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 궤적은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은 뭐 어떤 주에는 뭐 셀트론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어떤 주에는 헬스케어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어떤 주에는 제약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 드린 게 세 개 다 갖고 있으면 된다. 예,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차피 합병해서 한 회사 되는데, 그리고 이 중에서 뭐가 더
치고 나가고 뭐가 더 수익률이 좋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가는 그룹사입니다. 예, 세 종목을 같이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넥신도 오늘은 뭐 시세가 특징적이진 않았어요. 예, 거래량이 거의 없이 그냥 이제 거의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오늘 녹십자 한 2% 정도 밀렸는데 역시나 이제 거래량이 이제 급감했죠. 결국은 오늘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세가 뭐 유의미한 어떤 시세는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이제 IQO라는 종목, 제가 이제 분석도 해드린 종목이죠. 셀트리온과 함께 이제 치매 패치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하반기에 이제 모멘텀이 크잖아요. 예, 이제 국내 임상 3상을 종료하고 또 미국 임상도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커서 이제 중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홀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뜬금없는 재료가 나왔어요. 정말 뜬금없는. 저도 이제 그 구독자님이 요 기사를 보내줘가지고 관심 받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IQ가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해? 근데 딱 보니까 시간으로 상한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치매 패치제보다 이게 훨씬 강력한 재료인데 투자 전략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사 내용은 다국적 제약사 모더나, 모더나 쪽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만간 이제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짜 관련이 있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모멘텀이 적지 않죠.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거죠. 특히나 시총이 지금 뭐 2천억, 3천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움직일 때는 굉장히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치매 패치제가 아니라 이거 재료로 움직이면 매도 관점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Q는 다음 달 8일 오전 9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사업 목적 변경을 결의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사업 목적은 의료용 백신 및 치료제 사업, 백신 수입 및 공급업, 항체 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보면 이제 제약업계 관계자가 아이큐어가 모더나와 공급 계약을 맺고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아이큐어 관계자는 사업 목적 추가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 중이긴 하지만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이날 발표를 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기대감의 시세는 강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략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요게 확정돼서 나오면 시세가 크게 움직이겠죠? 그럼 그때 저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재료 가지고서 올린다는 거는 높은 단계에서 거래가 터질 거거든요. 그러면 높은 단계에서 거래 터지면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또 하나의 매물대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치매 패치제 관련된 재료가 나왔을 때 그 매물대 때문에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이게 먼저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퍼지고 수급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도 관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차트로 보면 알 수가 있죠. 일단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치고 올리면서 한번 이제 시세가 분출됐는데, 최근에 이제 서서히 이제 전고점 부근으로 올라오다가 이 재료가 터졌잖아요. 이게 전고점을 돌파시키면서 거래가 터진다. 거래량이 요 정도 수준 발생한다. 그러면 저는 매도 관점 가져야 된다 봐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홀딩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략이 변경됐습니다. 백신 재료로 위에서 거래량 터지면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제가 전략에 대한 수정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이 꼭 짚어달라고 이렇게 하신 종목인데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는 뭐 국내 이제
그 상당한 기술력을 그래도 갖고 있는 항암 분야 세포 치료제 이제 관련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좀 이탈하는 하방의 어떤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내용은 좋아요. 예, 뭐 면역세포 치료제 말기 고형암 환자에서 전이된 암 크기가 감소된 걸 확인했다. 예, 아직 임상 단계가 조금은 초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물들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특별하게 갖고 계시다면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연구 개발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연구 인력이 좀 많다 보니까 연구 개발비가 좀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적자 시현이 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20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을 했는데요.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언젠간 한번 터트릴 종목이다. 왜냐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자에 대한 권명세 이제 대표이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유틸렉스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시세가 이렇게 된 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는. 회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변함없다면, 그리고 특별한 악재는 없잖아요.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임상이 중단됐던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분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언젠간 빵 터진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첨생복 관련해서도 수혜주고 임상 이상 정도만 마치면 또 상용화 이룰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 또 이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특별하게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인데요. 2차전지는 제가 이제 오전에도 이 배터리 리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좀 설명드렸고,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드렸는데요. 아쉽죠? 예, 오늘 같은 강세 시장에서 이 배터리 업종이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은 전혀 변함없고 제가 볼 때는 문제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3.9% LG화학이 좀 밀렸고요. 삼성 SDI도 한 3% 정도 밀렸어요. 근데 이제 수급을 보면요, 엄청나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뭐 수십만 주를 매도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고요. 특히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수급은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예, 그만큼 외국인의 어떤 시각은 이 사태가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크게 낮추는 부분은 아니다. 뭐 다른 배터리에서도 다 이제 화재 문제, 리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배터리 회사 문제일까? 예, 그렇다고 뭐 나름 밑바닥에 있는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와서 이 기업들을 압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따진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게 이런 구간에선 또 우리가 또 흔들리긴 마련이에요. 예. 뭐 이런 어떤 악재가 터지거나 하면 흔들리기 마련인데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중장기적인 관점, 대세 상승 국면에서 어떤 주도 섹터, 그리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의 글로벌 1위 기업, 그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저는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보시면 저는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던 유통업종의 또 신세계가 오늘은 또 강세를 보였네요. 3%.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도 괜찮아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다른 부분보다는 백화점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신세계나 롯데쇼핑은 면세점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탄력적인 어떤 회복 속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아울렛 같은 것들을 최근에 많이 만들면서 신규 출점에 따른 그런 수혜까지 좀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이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시면 흐름 자체도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 뭐 호텔신라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좀 세죠. 제가 볼 때는 현대백화점도 관심권으로 한번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의도의 시각, 그 메리츠 증권에서 2021년 전망 제약바이오 시리즈에 대한 좀 리포팅이 나와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하고요. 일단 2020년은 코로나19 수혜를 톡톡히 본 거죠.
다른 업종보다 훨씬 강했고 빠진 것도 없고 타격도 별로 없었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관련 주들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낸 종목들이 많이 탄생했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최고의 어떤 수혜 업종으로서 기록될 것 같고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도 뭐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실적들을 보면 뭐 성장은 지속됐죠. 특히나 이제 국가 의료 재정 부담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계속 기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 재정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싼 가격, 오리지널보다 싼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지금 증대되는 어떤 추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CMO 쪽도 굉장히 강하죠.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치료제, 뭐 임상시험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CMO 쪽, 전 세계 이제 CMO 공장들이 쇼티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뭐 야오밍 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거기도 퍼가 이제 한 200배요. 삼성 바이오도 그렇고. 그만큼 뭐 삼성 바이오만 이제 높은 밸류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완전히 CMO가 쇼티지도 보니까 지금 여의도 이제 애널리스트 단으로는 CMO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굉장히 프리미엄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SK 이제 그 케미칼이라든지 녹십자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시각들로 이제 리포팅을 쓰는 것 같고요. 향후 1, 2년간은 CMO 쇼티지 현상이 이제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CMO 업체들의 이제 캐파가 이제 증설을 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이제 증설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또 리레이팅하는, 결국 그게 이제 성장이니까 그렇게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뭐 100개 이상이 이제 뭐 개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임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출시 성공까지는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의약품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인 안정성, 유효성, 최종 임상 결과로 입증을 해야 된다. 뭐 일관된 품질 입증을 위한 생산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성공한다고 또 되는 문제가 아니라 또 생산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검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RNA 이제 백신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게 이제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초저온 보관이 필수한데, 이 또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운송 보관하는 게 또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시설 확충이 또 필요하고, 또 백신 출시 이후에 어디서부터 누가 먼저 접종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 뭐 지금 선진국들이 다 선구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게 종식되려면 후진국들, 뭐 이제 저개발 국가들에도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제들이 좀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러면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바이든 케어, 이제 오바마 케어 쪽인데요. 공보험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이다. 미국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중이 오바마 케어 이후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바마 케어는 의료보험의 이제 미가입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첫 번째, 개인과 직장의 보험 가입자 수 증대. 두 번째, 공보험 확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요 대선 공약이 오바마 케어 축소였죠.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걸 이제 폐지를 시켜버렸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바이든 케어, 새롭게 이제 오바마 케어가 이제 부활하는 부분은 결국은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상당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코로나 TF 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말에 드렸는데요. 가장 급선무가 결국 코로나 대응 강화인데, 거기에 있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무료,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셀트론의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나 이제 매출 면에서는 백신이 압도적일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어떤 매출, 수십조 원의 어떤 매출을 낼 거고요. 근데 여러 업체들이 이제 나눠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 예, 백신보다는 더 적은 업체가 이제 그 양분할 걸로 배분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2개 업체, 한국의 셀트리온, 그리고 영국의 한 2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 업체가 다 성공한다 하더라도 5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은 당연해 보이고요. 성공하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백신이 나와도 단기간에 많은 양의 접종이 불가하고 변이 발생 위험 때문에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에 뭐 변이라든지 변종 뭐 이런 게 혹시라도 나타나면 백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들이 출시될 경우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가장 핵심 모멘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실적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백신 치료제 개발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요. 백신이 또 개발되면 뭐 국내에 또 관계된 CMO 업체들에 또 상당한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는 역시나 이제 내년에도 상당한 어떤 시장에 파급을 주는 그런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반도체 업종은 제가 내일 스마트 리포트 쪽으로 한번 돌려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오늘은 가장 핵심은 셀트론 헬스케어 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 실적이 나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여의도에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라든지 내년도 성장에 대한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지금 허물어 버리고 있다. 예, 회사는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021년도 전망은 저는 너무나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농도 휴미라에다가 코로나 항체 치료제라는 부분, 램시마 SC의 본격 매출, 사실 기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으로 확실하게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자신감을 확실히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되고요. 여러분도 불확실성, 불안감, 두려움 모두 잠재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믿음에 부합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급이 조금 이제 BBIG가 아닌 쪽에서 막 돌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순환매 도는 어떤 흐름이 시장이 더 세게 가고 더 멀리 가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의 시작점 아닙니까?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이제 전고점 돌파해가지고 치고 달리면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 부근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차분하게 지금 전략 그대로 고수하면서 제가 또 이제 민감 섹터의 또 주요 종목군들, 지난주에 신세계를 좀 말씀드렸고 차곡차곡 또 종목들을 발굴해서 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